엄마 찾아 산만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1976년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가 화면 설정과 레이아웃으로 참여한 대작이었어요. 당시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줄거리가 재밌습니다. 주인공인 마르코는 이탈리아 소년인데요. 집이 어려워서 마르코의 엄마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정부를 하러 떠났는데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이동하면서 겪는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못사는 나라 이탈리아에서 잘 사는 나라 아르헨티나로 가정부 생활을 하러 갔다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만화 엄마 찾아 산말리에서 이 상황이 잘 반영된 거죠. 당시에는 아르헨티나가 부자 나라였어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어요. 1900년대 초반에 아르헨티나의 해외 이주민 비율이 30%나 될 정도라고 하니 이건 뭐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드림이었을 정도죠. 아, 그래서 현도 형님도 아르헨티나로? 그런데 아르헨티나 지금은 메시 빼고 전 국민이 다 같이 가난해졌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기준금리가 133%거든요. 갑자기 기준금리라는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죠. 같은 기간 한국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꽤 많이 오른 건데 아르헨티나는 133%입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로 1330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은행에 예금을 해도 비슷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 듣고 아르헨티나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만 10번을 맞았어요. 예금한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도 나라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물가 오르는 속도가 금리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물가가 1년 사이 138%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2022년에 1년간 5.1% 올랐거든요. 5.1%도 체감상 상당히 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냥 돈이 생기면 무조건 다 써버리는 게 이득입니다. 어차피 오늘 사는 게 제일 싸거든요. 또 월급의 상승분은 물가의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니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전 국민이 순식간에 빈곤층이 되어버립니다. 1900년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사는 나라, 서유럽에서 아르헨티나 드림을 찾아 이민을 가는 나라였던 아르헨티나는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먼저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1900년대에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위치 자체가 축복받은 자원의 땅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땅 크기가 큰 나라인데요. 이렇게 큰 땅의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후 지역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 열대우림, 한랭지대, 고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 다른 기후를 지닌 지역에서 농업, 목축업 등이 모두 발달되어 있어요. 서양인의 주식인 밀도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수입하고 심지어 소가 정말 많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소고기가 제일 싸요. 예전에 제 친구가 아르헨티나에 출장을 다녀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힐튼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20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일반 식당에서 스테이크 먹는 게 우리나라 국밥보다 쌉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엘가스 매장량이 중국에 이어 미국과 함께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매장량이 그냥 매장만 되어 있고 채굴도 안 되어 있어요. 이 시엘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는 브랜드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파타고니아 산맥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아, 거기다 와인까지 잘 나와요. 말백이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레드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말백 중에서 가격 안 비싸고 맛있는 가성비 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디 가서 와인 잘 모르면 적당한 가격에 말백 시키면 아마 실패할 확률이 적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자원이 개쩌는 나라들이 있죠.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일단 시작점이 다릅니다. 인간으로 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비슷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어떻게 그 수저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시작은 대부분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버는 돈을 새로운 산업에 계속 투자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곳들은 결국 자원으로 버는 수입의 의존도를 계속해서 줄이고 더 부유해집니다. 금융, 제조업, 관광업 등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미국, 중국, 캐나다 다 땅도 넓고 천연 자원이 풍부한데 새로운 돈거리를 찾아내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적어집니다. 사우디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것도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나 두바이 같은 곳들이 관광지를 계속해서 만들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가져오는 것도 모두 오일머니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자원이라는 것이 항상 가격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기름 같은 경우만 봐도 10년 동안 가격 등락폭이 엄청나죠. 하한가와 상한가가 10배가 넘게 차이나요. 그래서 나라가 자원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 나라의 1년 경제살이가 어느 정도 운에 좌우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자원으로 번 돈을 가지고 미래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돈을 많이 벌 때 잉여 자금을 어떻게 투자할지를 누가 정하느냐? 결국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권에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리더가 번 돈을 미래산업에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다 먹어버리거나 무한정 복지로 풀어버리는 경우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였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장기 집권을 했던 정당이 돈 잘 벌 때 복지 정책을 폈던 게 자원 가격이 떨어질 때도 표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복지만 찾는 것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다 보니 서서히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자원을 못 팔게 되면 나라에서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미국은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내도 되는데 한국은 돈을 찍어내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아르헨티나 페소는 기축통화에 기억에도 못 미치는 통화입니다. 이런 돈을 마구 찍어내다 보니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하이퍼플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돈을 찍어내도 안 되니 이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리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미 IMF의 대표 고객이 된 지 오래예요. 2000년 넘어서 국가 부도만 4번이 났는데 이 정도면 평균 5, 6년에 한 번씩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 나라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고 외국 자본은 다 빠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됩니다. 위기의 아르헨티나. 앞으로 더 좋아지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여전히 아르헨티나에는 개발되지 않은 풍부한 자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에 편승한 복지에 물들어 있던 아르헨티나 정치판과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아르헨티나도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웨거 드릴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